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6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잔약한 고을의 수령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기피하고 거기에 양순하지 못한 사람으로 차임하게 되기 때문에 소생하지 못하므로 매양 가려서 차임하도록 하였으나 하나도 거행하지 않는데 그 중에도 큰 고을은 더욱 명망이 중한 사람을 가려 보내야 한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6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소세량을 사간원, 사간으로 표빙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다. 증조실록 45억 원, 중종 17년 6월 16일 신묘 여덟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각도의 포평한 것을 보건대 만호와 첨사들이 중하가 많지 않고 들어는 하등한 사람이 전혀 없는데 어찌 모두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야겠는가. 강원도 감사, 유관, 충청도 수사, 유님, 전라도 수사 이 종인을 수고해야 하겠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남치원 황여헌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상서원 판관 윤임은 전일에 자전의 분부라고 사칭한 것 때문에 죄를 입었으니 서용할 수 없습니다. 설사 서용한다 하더라도 어찌 본품에 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조가 본품에 의망한 것이 또한 잘못이니 서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고 또 허지 않은 유시에 대한 공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비록 가늠한 일이 아니라도 전일에 또한 의금부로 개의한 예가 있었으니 의금부로 이송하여 주문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님은 아름답지 못한 일로 죄를 입었으나 귀양 갔다 돌아와 오래 버려져 있기 때문에 서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전조가 모르고서 주의한 것이 아니니 채직하지 말아야 한다. 허지의 아내 일은 전린들을 추구하기로 이미 대신들과 의논을 정했거니와 가늠한 일도 아닌데 옥에 구금하게 되면 논론이 공편하지 못하게 여길 것이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6월 1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형조가 아뢰기를 언진죄수 김유월을 정부가 잡아다가 추구해야 하는데 사형죄수는 을에 난관을 보내게 되니 마땅히 조옥에 내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승지 채침이 아뢰기를 김유월 등 세 사람, 9월 자동발, 6월 세 사람이다. 물 이미 언진에 가두었고 전라도에서도 또한 15명을 잡아가더니 이런 부류가 매우 많은데 만일 모두 잡아오기로 하면 소란스럽게 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각도의 도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면 어떨런지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봉화 현감 공규는 탐호하고 잔인하여 수령에 합당하지 못하니 재직하기 바랍니다. 전적 최호는 청풍 군수로 있다가 장사한 지 오래지 않아 도로 서임했는데 당초에 부임할 때도 역시 싫어하고 꺼려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병이 있어 정사한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규는 만일 실제로 탐하고 잔인하다면 채직해야 하나 다만 감사가 어찌 듣는 말이 없어 편출하지 않았겠는가. 최후는 만일 참으로 기피하였다면 서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신으로서 전적이 되는 것이 어찌 과람한 일이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특성과 성중에게 본조에서 전별련을 하던 날 전별련이 끝나자 성중 등의 말이 경호년에 반란이 있은 뒤 임신년에 봉중이 나와 그때의 별난을 선동한 도주의 병정을 정했을 때 성순이 그대로 있는데도 오히려 또한 화친을 허락했고 따라서 배를 25척이나 허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장이 새 도주가 되어
조정을 위해 경호년의 변란을 선동했던 무리를 평정했으니 조선에 큰 공이 있는 일인데 그의 요청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 우리들이 적이 답답해집니다. 오늘이 충순과 노고를 경호의 일과 견주어 본다면 선악이 자명한 일인데 그때는 후하게 하고 이번에는 박하게 하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본조가 답변하기를 너희들이 한 일은 조정이 이미 알고 있으나 다만 임신년의 세이 약조로 변경할 수 없고 또한 국론이 굳어져 단정코 들어줄 수가 없는데 너희 도주가 조선을 향해 승의를 오래 쌓으면 조정이 장차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상중이 어떻게 해야 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 도주가 다시 배반할 모양이 있음을 알아차리고서 새 도주가 10섬의 군사를 모아 그 무리들을 모두 섬멸하였으니 그의 성의가 지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나오게 될 때에 도주가 나에게 말하기를 본도가 이미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번에 너가 가면 반드시 중한 포장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 가지 일도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중한 견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반복하여 간청한 것이니 비록 모두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한 가지 일이나마 허락해 준다면 우리들이 또한 근심이 없어지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라도의 외적 사건은 선의사를 통해 듣고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했는데 이를 어찌 도주가 알 바이겠습니까? 대저 외인들이 문인을 교부받아 나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본도를 경유하지만 사사로이 나다니는 자들은 본도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번 그 무리들은 도주가 반드시 미처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우리들이 마땅히 도주에게 이런 뜻을 고하여 수색하여 잡아내어 주의를 받게 하겠습니다. 하기에 본조가 답변하기를 수색하여 잡아내어 주의를 받게 하는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고 도주가 만약 지성으로 조정을 섬긴다면 관할 사람들이 모두 그의 뜻을 체득하여 반드시 이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상중이 조금 앞서 이 말을 변경하여 다시 답변하고서 또 말하기를 뒷날에는 본국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일 한 조관을 보내 우리들과 함께 같은 배로 가서 본도의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또한 내 말이 속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부관 평삼보라이라의 말이 아비 평충국이 국가의 큰 공이 있어 관직이 이 품에 이르렀고 나도 역시 아비의 업적을 이어받아 일찍이 부호군의 직을 받았었는데 연전의 병화로 그런 관교가 불탔기 때문에 지금 타다 남은 두어 쪼가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를 점검해보고 다시 관교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관교를 가지고 본국에 왕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집에 간수해 두고 자손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였으며 이선의 선조 종태량도 역시 그의 아비 조국차의 관교를 가지고 왔으는 말이 아비가 공로를 세우고 간직이 첨지에 이르렀는데 이 관교를 보노라면 우리 아버지가 공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나도 역시 아비의 음공을 이어받아 관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성종의 말이 평삼보라 이라 및 종태량이 관직을 청한 일은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내가 당초 서울로 올 때도 수로로 오느라 신병이 멈추지 않았지만 돌아갈 때도 역시 수로로 가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평산보라이라 부자의 관교는 곧 가비년에 내준 것이므로 만일 다시 만들어주려면 마땅히 가비년의 연월로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의 원리로 만들어준다면 임신년의 약조와 어그러지게 되기에 임신년 약조의 임신년 이전의 도서 및 문기를 가진 자에게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임신년 이후의 도서 및 문기를 가진 자에게는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했다. 감히 품합니다. 종태량은 만일 관직을 주려면 마땅히 사명을 주어야 하는데 외인들에게 주는 초직은 본래부터 사명이었다. 비록 사명은 제수하더라도 드나들 게 되지는 못하고 깊은 섬의 외인은 사명만으로도 오히려 드나들 수 있지만 대마다 외인들은 반드시 호군이 되어야 드나들 수가 있었다. 또한 관계되는 바가 있는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리까? 대적 핵인들의 요청을 들어준 일이 없으니 이러한 미미한 일들은 들어줌이었다 하리까? 또 아고대의 아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고서 이름을 논덕이라 하여 딸을 둘이나 낳으며 산지가 대개 40여 해나 되는데 이제 우리 땅으로 도망하여 왔으므로 아고대가 돌려주기를 청하며
만일 돌려주지 않으려면 대신으로 면포를 달라고 하니 병조라 하여금 마련하여 개하하게 한 다음에 본조가 처리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는 큰 일이므로 정부에 보고함이 가하다 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병조가 당초 조방장을 보내려고 할 때 신등은 단지 조방장으로 하여금 두 서너 군관만 데리고 가도록 하면 큰 도적을 방할 수 없게 될까 싶으니 그곳 병장들로 하여금 각기 방하는 도리를 튼튼히 하게 하고 경중은 동료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도의 무과록 명도목에서 뽑아보니 그 사람들이 모두 원래부터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창조간에 징집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그 도의 정로위 사람들을 상하번으로 막론하고 뽑아줌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전라병사의 서장을 보건대 외선들이 서쪽의 큰 해양으로 향한다고 했으니 황해도 평안도 등에도 이런 뜻으로 효유함이 없다 하리까. 객사가 외관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크게 침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공동하여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하려 한 것이라 여깁니다. 또 경원년 이후에 남쪽 지방은 일이 없다 하여 만호와 첨사를 극에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냈고 군관도 모두 시장 사람들이었어 이는 매우 불가하며 토병도 극에 모두 늙고 둔하여 쓸데가 없으니 바라건대 병장들로 하여금 정병을 가리도록 하며 따리까. 객사가 돌아가게 된다면 변방에 사단이 생길런지 모릅니다. 무릇 일이 준비가 있으며 걱정이 없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변에 대응할 수 없는 법이니 병조가 중신을 가려 변방일을 맡기기 청한 일을 비변사와 병조의 당상들을 불러 함께 의논하도록 하며 어떠하리까 하고 시독한 허관은 아뢰기를 병조의 당상은 모두 유자들이어서 변방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도의 서장에 들어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비변사로 이송하기 청한다는데 만일 평시라면 더러 이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겠지만 일이 있는 때라면 기회를 놓치게 될까 싶으니 참판 이하는 무신을 섞어서 자임함이었다 하리까. 전라도의 첨사 만원은 그게 모두 노세한 사람들이고 척후하는 일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외들이 육지에 내리기를 무인지경에 들어가듯이 하게 하고 변장들은 감히 나와서 반항하지를 못하고 단지 성만 지킬 뿐이라 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면 필연적인 일이니 모름지기 각별히 가려서 보내고 또한 훈련 번지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려서 보내며 따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무반 중에 쓸만한 사람이 적은데 매양 경연에서 장수를 가리는 방법만 논했을 뿐 크게 쓰일 사람 추천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대신들은 마땅히 추천해야 하고 또 병조의 당상은 무신을 섞어서 차임하면 합당하다 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은연 드리기를 김요월은 등은 죄악이 매우 컸어 단지 그 도의 도사만으로 추국하여 죄주게 된다면 중에서 그의 주의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괴수를 잡아다가 추국하여 분명하게 법을 보여 중에 드러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좌이정 남군, 우이정 이유청, 병조판서 장순손, 좌찬성 이계명, 호조판서 고영산, 좌참찬 심정, 공조판서 안연덕, 지중추부사 한형윤이 의게 하기를 병조가 중신을 가려 변방의 일을 맡기자고 한 일은 이 계명과 고영산으로 자임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자리에 앉아서 작전 계획을 마련하기는 계명이 능히 할 것이나 나가서 싸움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 이미 노쇠하여 진두 지휘하지는 못할 듯하다. 고영사는 나이 비로 늙었으나 기운이 아직도 강건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니 계명 대신 다른 강건한 제장으로 서게 하고 정승 한 사람은 또한 비변사를 겸임해야 한다 하며 남군 등이 즉시 심정으로 계명을 대신했다. 또 아래기는 신등이 비록 삼공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함을 상상께서 잘 짐작하시는 바이니 상상께서 임명하소서. 비록 현재 삼공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이더라도 변방의 일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정승이 변방일을 알지 못하면 사기에 당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니 지변사 제상으로 겸임하게 한다면 정승과 함께 인원의 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즉시 영중추부사 장광필로 아뢰었다. 장춘선이 아뢰기를 고영상과 심정을 순변사라고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토병의 이런 마당에 순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알았다 잔교하였다. 진조 7월 45권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순변사 고형산이 아뢰기를 이번에 변방의 일을 신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데 나이 이미 노쇠하여 다행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며 작전을 요령하게 된다면 그래도 혹 나아갈 수 있지만 만일 전진을 종행해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국 대사의 사기를 그르치면 작은 일이 아니니 나이 젊은 재상으로 대신 보내기 바랍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한 사람으로 서울에서 생장했는데 변방의 모든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변방 일을 아는 사람으로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준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19일 갑옷 5번째 기사 선의사 소세양이 아뢰기를 신이 정교하신 뜻을 말하려고 관소에 갔었는데 상관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정관 이하가 나와 신을 기다리다가 신의 말을 듣고서 답언하기를 진달한 상소를 예조가 저지하고 받아주지 않으며 또한 말을 내주지도 않아 위에 진달할 길이 없으므로 적이 답답하다 하기에 신이 답변하기를 그대들의 요청은 조정이 함께 의논하여 상께 품에서 결정한 것이고 예조가 멋대로 고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웃나라 사실은 상소를 올릴 수 없는 법이고 연양이나 조회 때는 말을 내줄 수가 있지만 그런 때가 아니면 예조가 함부로 내주지 못한다 하니 대답이 그렇지만 마땅히 특송의 전별 연회 때는 예조에 서간을 보내 우리의 뜻을 말하겠다 했습니다. 어제 주봉백 때에도 상사는 역시 아프다 하여 나오지 않았고 도선주가 나와 신에게 말하기를 상사의 말이 예조가 이미 상소를 저지하고 또한 말도 들어주지 않으니 도보로라도 가서 바치고 싶은데 의관의 제도가 달라 드나들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선의사 통사가 모두 장차 주의를 잊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나비의 노성으로서 이미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 요청한 일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한 것이다. 차라리 관소에서 말라 죽을지언정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나 때문에 주의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시봉 두어 사람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국의 명령을 기다려보아 만일 너는 죄가 없으니 돌아오라 한다면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말라 죽겠으며 정부관 이하는 돌아가야 한다 했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잔교하였다. 진조 7월 45권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오 6번째 기사 고영산 심정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은 순변사가 되었으니 일이 없을 적에는 안에 있으면서 조치해 가고 일이 있을 적에는 나아가서 치면 될 것이다. 대신들이 어찌 잘 생각해보지 않고 추천하였겠는가. 지변사 제상도 고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지금은 외변이 있으니 경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매 형산이 재차 사양하기를 신자의 직분은 마땅히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다가 죽은 다음에야 그만두는 법이나 지금 굳이 사양하면 신의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일을 그르칠까 싶어서입니다. 옛 사람은 나이 70이 넘었어도 오히려 장수가 된 일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양계 및 남쪽 지방의 지형을 일찍이 대강 답사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기력이 노쇠하여 쫓아다니며 방어하기는 진실 안 될 바가 있습니다. 하고 심정이 재차 사양하기를 신이 상상의 지중한 언덕을 입었기에 죽도록 힘을 다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의 이 일에 당해서는 신의 재간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무릇 군사 기밀 같은 일들은 신이 아는 바가 없는 데다가 또한 80 노모가 있어 조석 사이의 일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불행히도 나갔다가 대고가 있게 된다면 이 역시 민망스러운 일이니
다시 죄인들에게 하문하시어 변방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대신하기 바랍니다. 잔귀하기를 조정이 어찌 경솔하게 추천했겠는가. 더구나 지금 치러 나가는 것도 아니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6월 19일 갑오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홀로 아뢰기를 박배근은 사람됨이 흉악하고 교활하여 헤아리기 어렵고 전일의 한 즉시 비록 사적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보는 경악스럽습니다. 전번의 경력으로 있다 주의를 입었는데 지금 참정이 되었으니 병조가 의망한 것이 또한 잘못이고 오늘 본부가 바야흐로 의계하려는데 해조가 이미 개정하기를 청하게 되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귀안은 백은과 함께 무의한 자인데 또한 소용에 끼었으니 아울러 전대로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박백은 정귀안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6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어제 신월 비반사에 참여시켰는데 신은 젊어서부터 무이해를 해보지 않았고 변방일도 듣고 본 것이 없습니다. 일이 있는 날에는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게 될까 싶으니 다시 변방일 아는 사람을 찾아 대신하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어제 대신에 남쪽 지방을 잘 아는 세상이라고 가려서 추천한 것이다. 설혹 사변이 있게 되더라도 고영상과 심정이 의당 나가서 치게 될 것이고 경은 마땅히 도성에 머물러 있으며 삼공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치해 갈 것인데 무슨 어려울 일이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라 하면 광필이 재차 사양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6월 20일 언미 두 번째 기사. 승변사 고영산 심정이 아뢰기를 한도씩 나누어 맡은 다음에 각기 스스로 점심하여 조치하게 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또한 듣고 보고 하여 해가게 될 것이니 도를 나누어 맡기기 바랍니다 하니 경상도는 고영산이 맡고 전라도는 심정이 맡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6월 20일 언미 세 번째 기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만일 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정승들과 의논해 보지 않을 수 없어 정부에 보고함이 지원될 듯한데 경호년에는 정승이 비변사를 겸임했었으니 금년에도 정승들과 함께 의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사히 전라도 형세 및 군사들이 변방과 행선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전수사 이종인이 어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바라건대 소환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또 경호년에는 대간이니 시종이니 할 것 없이 순변사의 종사관을 시켰었는데 지금도 인재가 한정이 있으니 대간이니 시종이니 할 것 없이 의망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5월 2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전라도에 나갔던 어사 윤지형이 들어와 전주 등지의 범법을 들어 서게 하기를 단량성은 경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느리에다 성을 쌓아 만일 저기 성 뒷산의 정상에 올라간다면 성 안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사이 외노셋이 적신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 크게 외치기를 외변이 일어났다 하자 성 안이 놀라 넋을 잃음으로 조금 있다 외선들이 돌입했었고 성 안의 군사들이 쏘다가 화살이 이미 다 되었는데도 마침 진무가 거짓말로 크게 외치기를 우도의 수군 병영의 영공이 군사를 이끌고 곧 오게 된다고 하자 적들이 듣고 물러가게 되었었습니다. 또 우도 병영의 우후 권수영은 수영의 권관이 되어 외적들의 변호를 들은 지 5일 뒤에야 군사를 거느리고 갔었다가 또한 적들이 물러갔다는 것을 듣자 즉시 돌아버렸고 회령포와 가리포에서도 도둑질을 하게 될 때는 앉아 있기만 하고 권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이 늙고 재간도 없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6월 20일 얼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외변에 관한 서장이 잇따라 오는데 이는 좀 도둑이 아니고 저의 기세가 매우 왕성한 것이어서 지극히 염려스럽다. 또 객사는 어떻게 하면 도리에 맞게 대우하게 두겠는가? 내부적으로는 만일 요청한 일을 허락받지 못하게 된다면 장차 자진하려고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변방을 침범하여 공동하게 될 것인데 근본에 만일 소소한 일을 덜어준다면 반드시 뒷날에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며 참창관 정사룡이 아뢰기를 전라도에 나타난 외제들은 모두 대마도의 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지영의 말이 달량의 저귀들은 모두 우리나라 말을 잘했다 했었으니 이로 본다면 이들은 반드시 다른 섬의 외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와서 요청을 하고 한편으로는 변방을 침범하여 공동의 소청을 받아내게 되도록 하려는 짓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가 변호를 보고한 일로 보건대 만일 다른 섬의 외인들이라면 스스로 검단에 자숙하게 해야 할 뿐인데 무슨 보고를 하게 되겠는가? 저희들이 스스로 변방을 침범해놓고 도리어 변호를 보고하는 체 하여 거짓으로 자기들의 성의를 보이려 하는 것이다 하며 사령이 아뢰기를 이번의 저교들이 참으로 객사의 말처럼 패주한 역적들의 나머지 무리라면 반드시 큰 흉계를 부리지 않고 다만 몰래 도둑질이나 해갈 것인데 건번에 진과 복을 쓰며 변방을 침범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대마도의 소위입니다. 선의사 소세영의 말이 특송이 말하기를 상관은 여기 머물러 있고 우리들은 마땅히 대마도로 돌아가 저 외들을 잡아오겠으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성의를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만일 다른 섬의 외인들이라면 어찌 잡아오기를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더욱 대마도의 소비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임시 변통으로 세기한 선을 허락해 주더라도 무방하나 다만 그들의 술책에 빠지게 될 듯합니다. 하고 특징간 이 자견은 아래기를 지금 진강하는 그의 태조가 내놓은 변방을 안정시키는 계책에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들에게 달렸고 군사가 용맹스러움과 겁냄은 장수에게 달렸다 했습니다. 대저 사람을 구독하기가 큰일인데 평안 감사 이후 담령과 남도 병사 김석철은 용맹과 방략이 있고 또한 경력이 많으니 소환하여 도성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 안에 쓸만한 장수가 없다면 외방 소임 중에 씩씩하고 계략 있는 사람을 소환해야 하는데 다만 감사는 중한 소임이어서 소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병사는 소환해도 될 듯하다 하며 사룡이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에 감사는 중한 소임이어서 소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담녀는 경험이 많고 남쪽 지방의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소환해야 합니다. 감사는 비록 담년이 아니더라도 어찌 감당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고 시독한 채 속어는 아뢰기를 황형이 죽은 다음에는 단지 담년만이 있으므로 당초 감사로 나가게 될 적에도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지 못하게 여겼었으니 이번에 불러와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삼국과 접해 있고 또한 달자들이 반란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담년을 가려서 보낸 것이다. 한갓 이 도의 장수만 소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역시 무예와 방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환해야 할 것이니 널리 의논해야 한다 하며 자견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이 김석철이 경호년의 외인들과 싸울 적에 군유를 잃었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불의의 변이 났었기에 비록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죄가 아니었으니 이 두 사람을 먼저 소환하고 널리 다른 도에 있는 사람도 의논함이었다 하리까 하였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20일 을미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륜에서 재상들이 모두 유담령과 김석철을 소환하자고 했다. 그러나 감사는 중한 소임이어서 경솔하게 채택할 수 없고 남도의 병사는 비록 소환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한갓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도에서 만일 장수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아울러 소환하도록 하라.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20일 을미 7번째 기사 전교하여다 영중추가 순변 사이 종사관에 대간이나 시종을 막론하고 자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즉시 아랜대로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경호년에도 대간이나 시종을 막론하면 편리하지 못하다고 했었으니 이번에도 다른 문신으로 차임함이 가하고 병조의 난관으로 종사관을 삼은 것도 편리하지 못하니 역시 개차해야 한다. 증조실을 40억 원, 증조 17년 6월 20일 을미 8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를 아뢰니 찬교하기를 남치원은 선왕의 부마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녹을 잃으면 친친의 어리에 있어 미안한 바가 있으므로 서용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을 40억 원, 증조 17년 6월 20일 을미 9번째 기사. 병조판사 장순순 참판 박유령이 아뢰기를 유담령과 김석철을 소환하자는 이런 성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당초에 평안도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담년을 가려서 보낸 것이고 지금은 또한 김주장합의 일이 있으니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도 또한 중요하여 김석철도 역시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남근이 신에게 누가 도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장수이겠느냐고 물었으나 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저 신하를 알아보기는 임금과 같은 분이 없으니 마땅히 성상께서 가려서 임용하셔야 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경련에서 소환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평안도 감사 유담년은 서쪽 지방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혹 중국의 달자들의 반란이 생겨 창병하게 된다면 이도 큰일이어서 소환할 수 없으니 남쪽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으로서 서북지방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 두 서너 명을 서게 하라.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6월 20일 을미 10번째 기사. 요동에서 자문을 이송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요동 도지휘 사사는 경하에 관한 일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예부의 조회를 받아보니 본부가 마련한 제본을 삼가 생각하건대 가정 원년 3월 10일에 황상께서 더욱 효도와 공경을 높이려 하시어 소성 자수 황태우와 장숙 왕후의 존호를 받으러 올렸고 11일에는 수안 황태후와 흥국태후의 존호를 받으러 올리시고서 천하의 조서를 내려 알렸으니 즉시 본부가 각 왕부 및 천하의 문무 오품 이상의 제사 아문에 행위하여 사조하게 해야 됩니다. 정조나 동지 절사에 준례로 차임하여 보내는 관원들이 경하하리에 올리는 표문 속의 소성 자수 황태우에 대한 구식 표문은 응당 고쳐서 지어야 하고 장숙 황우의 것에 관해서도 이에 앞서 본부가 제본을 올려 받던 흠이에 당분간 무종 황우라고 전문을 고쳐서 지으라 하시었었는데 이번에 장숙이라는 전호를 더 올리셨으니 평소에 거행하고 있는 어전에 있어서도 본부가 본래 마련한 것에 맞춰 전자를 표자로 개정하여 존숭하는 뜻을 보여야 하고 전항의 전문도 다시 고쳐서 만들게 해야 합니다. 또 수안 황태우와 흥국태우께도 이미 존호를 가했으므로 무릇 정조나 동지의 각 절사를 만나게 되면 의당 일체로 경하해야 하니 표문의 양식을 반드시 사전에 미리 각 왕부 및 천하의 문무 아문에 이첩하여 조심해서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도록 해야 그의 그런 시기에 임해 잘못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이 내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본부가 일체로 한림원에 이첩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제사 아문의 통과의 양식대로 써서 올리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경하에 관한 사항이어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했었다. 가정원년 3월 13일에 본부의 상서 모 등이 그런 제본을 마련한 다음 날 성지를 받들건대 조심해서 그대로 준행하라 하였기에 한림원에 이첩하자 5월 6일에 지어서 제출했었습니다. 소성 자수 황태우에 대한 표문 격식은 삼가 살피었건대 거룩한 구군을 유신하여 누대의 덕을 밝히고 태평을 유지해 가시며 실시로 광대한 그 언덕을 힘있게 되고 길이 인도해 주시는 복록을 연장하게 되므로 해내의 신민들의 반가움과 감사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성 자수 황태우 태하께서는
폐하께서는 인효한 천성과 총명한 천품으로 일찍이 내치를 보필하였고 자비로 존대함을 누렸으며 성명을 옹립하여 종사를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하게 아름다운 존호를 받으시어 유구하게 훌륭한 복을 더 높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 아무는 종실은 속척친이라 하고 번방의 군신들은 도수, 외방, 직수, 번유라 한다 하고 반갑게 성조, 정조나 동지를 말한다. 만나 구중 궁궐을 우러러보며 배하하고 오직 복되게 만수무강하시기를 빌다가 첨앙되는 마음이 격절해지고 항공하와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삼가 표를 올려 경하는 말씀 드리옵니다 하고 장숙 황후에 대한 표문 격식은 삼가 살피었건대 덕행은 선대와 부합하고 감화가 궁중에 펼침으로 시민들이 모두 떠받들고 중예가 함께 존숭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장숙 황후 폐하께서는 먼 데의 휘엄을 이어받아 어진 소문이 성하시되 아름다운 범절이 도사와 합치되고 건강히 가정과 나라에 알려지셨습니다. 이러므로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존호를 받으시어 한없이 복지를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신 아무는 종실은 속적친이라고 변방의 군신들은 수의 방, 직수, 번유라고 한다. 반갑게 영단을 만나 반차에서 정숙하게 경배하며 한없이 장수하시기를 빌다가 저망되는 마음을 격절해지고 황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삼가 표를 올려 경하는 말씀 드리옵니다 하고 수한 황태우의 표문 격식은 삼가 살피옵건대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도와 거룩한 국운을 터 놓았는데 국가의 경사가 무성하게 퍼지게 하고 교화로 다스리는 기본을 거룩하게 밝히심으로 중해가 날뛰며 반가워하고 신민들이 우르르며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수원 황태우 폐하께서는 중정하고 인자하며 근엄하고 정정하시어 성조를 잘 빌하고 거룩하게 신손을 두시되 덕행을 사방 천지에 펼치고 자손을 백대토록 용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뚜렷하게 천하의 지극한 존대를 받으시고 편안하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많은 덕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신 아무는 종실은 속적친이라고 변방의 군신들은 도수, 외방, 직수, 변유라고 한다. 반갑게 영단을 만나 시원한 궁궐을 우러르며 길이 장수하시기를 빌다가 첨앙되는 마음이 격절해지고 황공하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삼가 표를 올려 경하는 말씀 드리옵니다. 하고 홍국태우의 표문 격식은 삼가 살피건대 거룩한 국운이 널리 열리어 국가가 태평한데 위로 궁중의 경사가 있음을 힘입어 세자를 보시는 아름다운 복을 더욱 연장하게 되는데 해내의 신민들이 반가움과 추항을 하게 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헌국태후 폐하께서 총명하고 현숙하며 근검하고 자상하신데 특별하게 성군을 낳으시어 하늘의 돌봄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황통을 이어받아 들 서광이 열리고 치세를 이룰 광채가 일어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하게 아름다운 존호를 받아 훌륭한 복을 유구하게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신 아무는 종실은 속적친이라고 변방의 군신들은 도수, 외방, 직수, 번유라고 하였다. 반갑게 영단을 만나 깊은 궁궐을 우러르며 배하하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빌다가 첨앙하는 마음이 격절해지고 황궁하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삼가 표를 올려 경하는 말씀 드리옵니다 했다. 이렇게 제출한 것이 본부에 왔기에 일체로 이첩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재번하고 이 앞서 조선국 배신, 형조, 참판, 강징 등이
품위한 것을 고찰 해보니 휘호 등에 관한 일이었는데 그게 생각하건대 천조의 붕호에 관한 사항 등은 큰일이어서 본국이 의당 진하해야 하는데 진실로 본부에서 요동도사에게 이첩한 공문이 한때라도 도착되지 못하여 그 도사가 본국에 이첩하여 알리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체하거나 그르치게 될까 싶어 편리하지 못하니 삼가 바라건대 이번의 조회 안에 분명히 이 뒤로는 전항과 같은 사례를 만나 칙서나 조서가 이미 도사에 도달하게 되면 공문이 도달했거나 안 했거나를 불구하고 즉시 본국에 이첩하여 알도록 하는 것을 영구히 상례로 한다는 말을 써넣고 우리나라를 하여금 경학 때 잘못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가 품위합니다는 등인이 본부에 도달했었다. 이에 전항의 등인을 들어 그대로 이첩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합쳐서 조회하게 된 것이니 본부가 도사가 해당 관원을 명하여 본부가 제본을 올려서 만든 험의안의 사항대로 즉시 조선국왕에게 이첩하여 조심해서 그대로 알고서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항의 일들을 받았으므로 그대로 이첩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제본하고 자문을 띄어 보내게 된 것이니 번거롭지만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보내 격식을 알고서 시행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래서 자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20일 을미 11번째 기사 전라도 우도의 보작관들이 보길도에서 외적을 만나 의복, 식량, 잡물을 빼앗기고 배도 소실당했다.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21일 병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대문에 대신이 전선이 물러나여 탐호가 널리 알려졌음을 논박했다고 했는데 이는 지당한 말이다. 전도는 모름지기 사람 가리기를 신중해야 하는데 이 만일 신중하게 전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기롱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며 영사 권균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를 맡았을 때 보건대 당면한 지금은 인물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신중하게 가려서 차임해야 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서지, 지평, 심, 사손이 최호, 공규, 남치원, 유님, 황여헌, 조순의 일을 논계하니 공규, 유님만 개정하여 차임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서지가 아뢰기를 겸 어사 윤세림이 출발하기 전에 본원이 아뢰고 싶었지만 국가에서 변방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조방장을 보냈고 또한 승변사의 기별도 있었으니 그 도가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입니다. 수사 이 종인을 비로 잡아오도록 했었지만 단지 파직만 하였으니 수령 만우첨사는 비록 추구하더라도 죄가 또한 파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어서 어사를 보내 추구함이 편리하지 못합니다. 상상의 전교에 이미 내려갔으니 뒤쫓아 소환할 것이 없다 하셨는데 이미 내려가더라도 시계 변동을 보아 소환함이 어찌 방해롭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사명이 번다 하여 과연 배단이 있겠다. 그러나 세림이 건번에 이미 겸지비로서 내려갔고 대신들의 의논이 또한 그들을 그 일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 추후로 소환할 것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관에 와 있는 외인들 접대하는 일을 대신들이 헤아려서 할 것이지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도리에 맞게 되겠는가. 이제 선의사 소세양이 접정한 것을 보건대 상관이 전혀 돌아갈 뜻이 없다고 했으니 마침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또 적외들이 병기, 기휘, 쟁고를 가지고 변방 지역에 침입해오니 이는 진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변방의 경계는 장수들이 있으므로 방어만 튼튼히 하면 그만이거니와 이번에 사객인 외인들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 국가의 큰일이다 하며 권군이 아뢰기라. 당초에 세미한 일을 들어주었더라면 일이 반드시 합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역시 당초에 세미한 일은 들어주어야 한다고 여겼었다.
지금에 와서는 외사는 자결하려 하고 또한 밖으로는 변방을 침입하고 있으니 이른 기회를 당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반드시 뒤패단이 있게 될 것이어서 발단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하며 권균이 아뢰기를 이제 만일 한 가지 일이라도 들어준다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겁낸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오곡이 나지 않아 오로지 우리나라를 힘입어 살아가므로 반드시 전면적으로 변방을 침입하지는 못할 것이나 다만 요청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런 짓으로 공동하여 강화하게 하려고 할 것이어서 건번에 처치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하고 서진은 아뢰기를 당초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이른 기회를 당해 들어주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한 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라도 절망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변방의 금식거리가 어찌 끝나게 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을 보고하러 온 외인은 변장이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박대를 하여 절망하게 하였고 또 이제 외사의 요청을 얻어내지 못하여 절망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남쪽 지방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며 동지사 이행이 아뢰기를 조종들께서 왜 오랑캐를 대접할 적에 비록 그들이 간사하게 속이는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대접했었습니다. 대저 옛적의 제왕들도 오랑캐를 대적할 적에 단지 견제하는 계책을 썼을 뿐인데 건번 외인들에 대한 대접은 너무 준엄하다 싶습니다. 하고 특징과 성운은 아뢰기를 오랑캐 대접은 준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견제만 끊이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당해 소소한 일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날 산포에 거주하기를 청하기를 또한 이번에 하듯 하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산포에 거주하는 기 청하는 것은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되지만 소소한 일은 비록 들어주더라도 됩니다. 하고 이행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굳이 고집하면서 상께서 특언을 보여 세미한 일을 들어주더라도 방해롭지 않습니다. 하고 성운이 아뢰기를 객사의 소청은 비록 요청대로 들어줄 수는 없더라도 관직 일은 들어주어도 됩니다 하였다. 정조실호 45권 중종 17년 6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변을 조치하리 때문에 중신을 가려 승변사라 하게 되었는데 바깥 사람들이 와전한 말에 동요되어 정광필이 곧 도원수라 합니다. 이런 말이 외방에 전파되면 각도 및 변방 백성들이 소란해질 것이니 모름지기 승변사란 이름을 고쳐 비변사 제조라 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그 아랜대로 하라 장교하였다. 진조실호 45권 중종 17년 6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가 남쪽 변방의 일을 아는 무신으로 김석절, 박륜, 신옥형을 적어 아래니 박륜은 회령부사입니다. 회령이 중요한 진이기는 하나 이 사람은 가선대부인 제상으로서 임기가 찼기 때문에 아울러 서게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경련에서 이상의 사람들을 채직하여 도승에 머물러 있으며 조치하다가 일이 있게 되면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대저 사람들이 아는 것은 각기 다른 법이었어 북쪽 지방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남쪽 지방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이다. 사세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미 보냈던 장수를 채직한다면 임사에 있어 어떻게 되겠는가?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45권 중종 17년 6월 2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의 의논드리기를 변방 근심거리의 싹이 이미 한 구석에서 나타나므로 이미 보낸 나타나지 않은 지방의 장수들을 소환하여 모두 도성 아래 모이게 하였으니 한 구석에 대한 생각은 주밀하다 하겠으나 여타의 나타나지 않은 지방은 장수가 바뀌어지느라 소동에 가까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다른 근심거리가 없기를 보장하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남고는 의논드리기를 김석철, 신옥형은 각기 한 지방을 맡아서 지키고 박류는 또한 중요한 진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20여 척의 외선이 변방을 침범한 것 때문에 경사로 불러다 모음은 한각 경중이 합당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실로 동쪽을 떼어다 서쪽을 보완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한 도성에 머물러 있을 장수 이 일은 지금 의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우의정 이 요청의 의논도 같았다. 중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0일에는 병신 5번째 기사 헌부가 황여헌 조순의 일을 아뢰고 또 실구지가 그의 어미 방오리를 구타한 일을 들어 아뢰기라. 사관들은 일치하여 사건의 상황이 명백해졌고 이미 형장을 4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도한 사람은 뜻밖의 어미를 구타하게 되는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무사람이 보는 곳에서 세부치로 한참을 구타했다니 이것이 의문되는 점입니다. 그의 어미가 매양 실구지가 형벌을 받을 때면 슬프게 울면서 애매하다는 실정을 진술했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형벌을 조심하는 때이기는 때이기에 감히 포함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여헌 조순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실구지의 일은 중하니 정부에 수의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0일 병신 6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2일 정류 첫번째 기사 비변사 제조 정광필 장순선 고형산 심정 안윤덕 한형윤이 아뢰기를 이번에 적외들 이런 중론이 각각 달라 더러는 적외들이 대낮에 변방을 침범하였으므로 좀 도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마땅히 그 도의 군사들을 뽑고 첨사 만호를 가려서 보내 방하도록 한다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더러는 적외들이 한갓 가만히 포작간들을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바다 섬에 머물러 있으며 소굴을 만들고 또한 진을 침범함으로 제주와의 길이 장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포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제도를 수세 토벌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 땅을 소굴로 삼아 제주와의 길이 끊어지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단지 집만 지키면서 방어할 뿐이어서는 안 되고 수색하여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큰 일이기 때문에 삼군과 함께 의논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지금 경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의논이 두 가지이다. 나의 생각에는 지금 저게들이 비록 제도를 소굴로 삼지만 여연 무창 것들과 같지 않고 배를 타고 들랑거리다가 바람이 세게 되면 반드시 돌아가 버린다. 또 외인들의 우월한 기술은 배를 잘 운영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특기는 아니다. 더구나 머물러 있는 외선의 수와 복병한 곳을 모두 알 수 없는데 불행히 수색하여 토벌하다가 불리하게 된다면 사줄들이 많이 상하여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이니 그 도의 군사 및 이번에 보낸 군관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며 방어하게 함이 합당하다. 제주는 비록 길이 막히게 되더라도 바람이 세어지게 되기 전에는 아직 왕래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연변의 왜구들이 약탈하게 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사하도록 함이 가하다. 나는 듣건대 오랑캐들을 방하는 도리가 침범해오는 자는 방어하고 돌아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끝까지 토벌할 것이 없으니 삼공에게 의논해야 한다. 함에 광필 등이 좌이정 남건 우이정 이요청 좌찬성 이계명 우참찬 이행과 함께 의계하기를 이번의 외적은 부득이하여 수색 토벌하는 것이니 이는 평소에 떠버리기 좋아하고 공세우기를 좋아하는 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 땅에 깊숙이 들어오고 변방에 침범하여 소굴로 삼기까지 하는데 국가에서 단지 땅을 보호하기만 하고 내쫓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우리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장계한 대로 본다면 이번에 외선은 15척에 지나지 않으니 그들이 고단한 군사를 가지고 깊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를 아주 경멸한 것입니다. 마땅히 바닷길에 익숙한 장수들과 상의하여 우리 병선을 정돈하고 우리 군사들을 단속하여 협력해서 내쫓되 그들이 만일 위험을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한다면 끝까지 추격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제왕의 군사는 마땅히 만전의 계책을 써야 하는 법인데 배 운행은 우리나라의 특기가 아니다.
더구나 남쪽 지방에서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경솔하게 해전을 하게 된다면 왜구들이 조전할 배가 도서 속에 숨겨져 있는지를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니 장수를 가려서 보내 그곳의 토병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을 거느리고 방수를 분담하여 방어하며 사세를 관찰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지금도 근데 외변은 좀도둑의 경우가 아니라는데 경솔하게 수색 톱을 하다가 사람을 많이 상하게 될까 싶다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를 위하는 계책으로는 내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약탈하게 맛을 들여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들 무기를 더 많이 불러 도둑질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제주와의 길이 끊기면 또한 작은 일이 아닌데다가 더구나 객사가 돌아가면 다시 큰 흉계를 꾸며 우리 변방의 진을 요란하게 할까 싶습니다. 끝까지 추격하면 제왕의 만전한 계책이 아니지만 이는 내조차 국가의 위험을 보이는 것뿐이니 다만 변장들을 경계하여 무력을 남용하거나 공을 노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배 운행은 우리나라의 특기가 아니기에 이를 위험하게 여겨 말한 것이다. 아랜 뜻을 알았다 하였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22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비변 사이에 전교하기를 경군을 보내지 말고 토병으로 수색하여 토벌하게 하라. 경호년에도 검군을 보낸 것이 또한 편리하지 못했었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경군을 보내지 말라는 일은 이미 의논한 일입니다. 다만 군관은 부득이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가려서 보내야 하고 장수도 배 운행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려야 합니다. 순변사는 지금 보낼 수 없으니 관찰사 신상으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유시를 내리고 아울러 경상도 절도사 김세이에게도 유시를 내려 조처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지중 주부사 이안세는 용맹스러운 장수이고 또한 배를 잘 버리니 전라도에 보내어 관찰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 이권과 함께 힘을 합쳐 수색하여 토벌하게 하되 군관 10명을 가려서 주도록 하소서. 또한 전라 경상 두 도의 조방장과 군관을 각각 10명씩 가려서 보내며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안세는 인물이 장수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안세가 이품 이상의 재상으로서 감사의 지시를 받으면 사세에 어그러지게 된다. 또한 전일에 조방장을 보낼 때 역시 이 품을 보내는 것이 편리하지 못하다고 하여 삼품인 사람으로 보냈었다. 지금에 있어서의 계책으로는 마땅히 그의 도의 조방장 황보겸을 말한다. 하여금 감사의 지시대로 수색하여 토벌하게 하며 어떠하겠는가. 군관의 수요는 아랜대로 하라 하며 회개하기를 삼품의 반열에는 장수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고 안세가 배부르기에도 익숙하니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가 있는 장수들이 또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 이외에 안세만한 사람이 몇이나 두겠습니까? 안세를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안세를 보내어 감사의 지시를 받아 하도록 하라. 그러나 조치해 갈 일들을 불러서 말해 주어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45권 준조 17년 6월 20일 정육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하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2일 정육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신상에게 유시하였다. 도내의 왜구들이 제도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노차 변방의 진을 침범한 지 이미 순삭이 넘었는데도 변장들이 하나도 잡았다는 보고가 없으니 잠옷 중이 맡긴 소임을 망각한 일이다. 일찍이 황보겸을 보냈었고 이번에는 또 이 안세로 조방장을 삼아 군관 10여 명을 거느리고 또 내려가게 했는데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되고 경은 또한 큰 임무를 감당할 체질이기에 병마 절도사 소기파와 조방장 이안세 및 황보겸 등으로 하여금 경의 지시를 받도록 했으니 도내의 날쌔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수혜하려
뽑아내어 제장들에게 나누었으며 적외들이 정박하여 의지할 만한 곳들을 협력해서 수색하여 토벌하도록 하여 국가의 위험을 보이게 하고 경의 단속을 어기는 사람은 한결같이 군율대로 시행하라. 진조실화 45권 중종 17년 6월 22일 정묘 5번째 기사. 대백성이 낮에 나타나다.